가슴 모양과 수치가 다 똑같아요. 양쪽에. 그런 경우 있거든요. 있지만 비대칭이에요. 왜냐하면 갈비뼈의 모양이 다르면 당연히 내가 봤을 때 기준에서는 비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블성형외과 원장 설범입니다. 오늘은 가슴 비대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가슴 비대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생기기도 하고 너무 심한 경우는 생활에서의 불편감이나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슴 비대칭의 원인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가 있는데요. 가슴은 대칭이 없습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비대칭으로 태어나게 돼 있거든요. 가슴 비대칭에 유발되는 이유는 두 가지, 선천적인 경우와 후천적인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선천적인 거는 가장 1번은 사람의 뼈다틀이 다르거든요. 가슴 모양과 수치가 다 똑같아요. 양쪽에. 그런 경우 있거든요. 있지만 비대칭이에요. 왜냐하면 갈비뼈에 얹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갈비뼈의 모양이 다르면 당연히 내가 봤을 때 기준에서는 비대칭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가슴이라는 게 결국 지방층과 유선 조직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떤 표현을 하냐면 가슴을 만져보면 이쪽 가슴이 더 단단해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유선 조직의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볼륨이더라도 이쪽 유선 조직 사이즈가 좀 더 크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비대칭은 선천적인 비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가장 큰 거는 출산 이후에 모유 수유하고 나서 양쪽의 차이가 더 심해졌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한 컵 이상, 두 컵 이상 커지는데 유선 조직이 커지는 거거든요. 물론 임신하면서 살이 좀 찌기 때문에 지방층이 커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생기는 편차보다 유선 조직에서 오는 차이가 더 커집니다. 피부가 늘어나거든요. 모유 수유하게 되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한 쪽으로 안게 먹이니까 한쪽만 계속. 또 애기도 자기가 알아요. 잘 안 나온 쪽 먹으면 애들이 울거든요. 기간이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넘어가면 유두 사이즈도 달라지고 유륜 크기도 달라지고 피부는 더 늘어나고 편차가 훨씬 심해지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둘째를 또 하시면 또 심해지고 가중되는 거죠. 흔히 측만증이라고 그러죠. 크면서 측만증이 전혀 심해지면 가슴 위치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어깨 방향과 흉곽의 모양이 조금씩 계속 틀어지면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비대칭이 더 가중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후천적인 비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가슴 작은 분이 더 많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서 맞추는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커지면서 맞추는 개념인데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커지더라도 차이가 더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커졌더니 더 차이가 적어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상담할 때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판단하고서는 사이즈를 정해야 됩니다. 큰 분인데 비대칭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하수 교정을 통해서 맞추는 경우는 모는 종이에 자로 잰 듯이 피부 길이 사방에서 여러 가지 중심 포인트에서 유두 기준으로 피부의 길이를 맞춰주는 게 타겟이 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재보죠. 디자인도 거기에다 달라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냐, 양을 줄여야 되냐, 어느 한쪽을 줄여야 되냐, 그 다음에 절개를 유륜만 남기면서 흉터 남기면서 할지 수직 절개를 하면서 할지 옥자 절개까지 필요한지에 따라서 이제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심플하게 한쪽만 보물러서 채울까요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안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 비대칭이 말씀하신 경우는 뭐냐면 윗가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170 미만인 경우는 자가지방 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메가필이라고 해서 진피로 만든 필러를 이용해서 차이를 줄인다. 그냥 단순하게 커 보인다, 작아 보인다 때문에 CC를 맞추려고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오른쪽 윗가와 왼쪽 가슴이 똑같이 있어요. 근데 윗가슴만 꺼졌어요. 만약 보형물 낸다고 하면 이쪽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 그럼 또 다른 비대칭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경우가 차이가 더 많이 나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수술하지 않고 간단하게 자가지방 이식을 해서 윗가슴만 채워주면 훨씬 더 비슷하고 또 안전하기도 간편하기도 하죠. 대칭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비대칭의 차이를 줄인다. 가슴의 전반적인 선라인이 비슷하게 보이게 맞추면서 예를 들자면 그거죠. 한쪽이 좀 위에 있으면 당연히 브래지어가 올라가게 돼 있고 한쪽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 있고 더 커져 있으면 이쪽은 컵이 맞는데 이쪽은 컵이 비기니까 그러니까 브래지어가 돌아가게 되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경우를 맞추는 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촉감의 차이가 가능한 한 적게, 밑선의 모양도 좀 더 비슷하게, 맨 마지막 유두 위치 차이가 적어 보이게 하는 거. 비대칭 맞출 때 제일 힘든 게 유두 위치가 다른 거거든요. 그 예전에 왜 저 어느 화가분이 용에다가 눈동자를 찍었더니 날아갔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눈을 그려놨는데 점이 다르게 찍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눈에 덧대죠.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사이즈를 잘 정해서 해줘야 비대칭도 적고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차이가 없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만큼의 비대칭이 되지는 않게 해야 되는 게 비대칭 교정에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수술 전에 고려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계측적이기 때문에 논리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수술 결정을 해주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같은 볼륨 스타일을 쓰는데 사이즈 다르게 낼 경우 있잖아요. 볼륨도 볼륨이지만 뼈틀도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관리할 때도 그걸 잡아줘야 최종적으로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비대칭이 되는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수술 계획을 세워야 만족스러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의 비대칭은 단순하게 미용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미용 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잘 고려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 고민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블생활과 원장 설범이었습니다.